안녕하세요. 오늘은 머니머신 채널의 오픈을 알립니다. 여러분은 돈 버는 기계가 될 것인가요? 아니면 돈 버는 기계를 살 것인가요? 제가 부제로 이렇게 달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영상을 통해 여러 가지 경제 이슈와 돈 버는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긴 한데요. 듣기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라디오처럼 이렇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 프로그램명과 같은 머니머신이라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책 내용과 제 경험이 뒤죽박죽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헛갈리실 수 있습니다. 책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관련 이슈들을 다루기 위해 고민하다가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께서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미 투자나 사업을 통해 큰 부를 거머쥐고 계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거나 감으로라도 실천 중이실 수 있어서 그닥 이 내용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시작해 보겠습니다. 책의 저자를 먼저 소개하자면요. 저자인 두인성은 타이완이죠. 타이완의 세일즈 왕을 거쳐 중국 전국을 돌아다니며 세일즈 노하우를 전수하는 그런 강연자가 된 저자죠. 우연히 2000년도에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라는 책을 읽고 삶이 바뀌게 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처음 책을 읽고 큰 감명을 받은 저자는 자기와 같은 강연 활동을 하는 로버트 기요사키를 2005년도에 초청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60만 달러의 강연료를 제안하게 되는데요. 참 황당한 일을 겪었죠. 60만 달러면은 한화로 약 7억 원 가까이 되는데요. 2시간에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당연히 수락을 하고 올 줄 알았는데 이 제안이 단칼에 거절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오히려 저자인 두인성은 깨달은 바가 있어서 머니머신이라는 책과 프로그램을 선보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중국 최고의 부자 컨설턴트로 거듭나게 되었는데 이후에 기요사키 초청에 성공했는지는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예측해 보건대 아마도 본인이 스스로가 기요사키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굳이 초청이 필요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책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저 또한 제가 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사실 딜레마에 좀 빠져 있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수익이 잘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책과 그리고 다른 몇몇 책들을 읽고 내가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그리고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맞는 방향이구나 라는 확신을 좀 갖게 해준 그런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을 접할 당시 저도 이제 시스템을 통해 부를 축적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천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스템이 돈을 벌어준다라고 주변에 얘기를 해도 주변에서는 사실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를 못하던 그런 시점이었죠. 근데 이 책과 다른 몇몇 부자가 되는 그런 관련된 책을 읽어보니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확신을 갖게 됐고요. 이 책 외에도 유사한 책에는 먼저 제가 이름을 소개했던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과 그리고 MJ 드마코의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요사키는 투자 쪽을 좀 더 강조하는 것 같고요. 드마코는 사업 쪽을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볼 수는 없으나 나에게 맞는 것을 적용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책 종류 중에 머니머신이라는 책이 가장 짧고 읽기가 좀 수월하긴 합니다. 이거부터 읽어보시고 다른 책들도 모두 다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시간이 될 때마다 제가 좋다고 생각되는 책들에 대한 소개를 종종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미 사실 머니머신들이 있습니다. 이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라는 의미죠. 지금은 기존의 시스템의 강화에 힘을 쓰고 있고요. 또 다른 머니머신을 만들기 위해 신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의 노하우를 소개해 드리기 위해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깨뜨려야 할 것 같은데요. 부유함의 정의입니다. 부유하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고 계시는 게 돈이 많은 것이 부유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돈을 벌어보니까 세상에는 돈이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돈이 많다라는 단순한 그런 사실 가지고 부유하다라고 정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중에 정말 부자는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급을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 부자에게 돈은 당연히 많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다라고 해서 부유하다라고 정의를 내리긴 어렵다는 것입니다. 진짜 부자는 자신의 시간을 절대 허투루 쓰지 않고요. 그리고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 늦게까지 일하면서 가족들을 위한 시간과 본인을 위한 체력을 남을 위해, 회사를 위해 쏟아붓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일해서 버는 돈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단언컨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마치 근로소득이 미덕인 마냥 포장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는 기득권 세력이 만든 허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근로소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만 그걸로 부자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직장을 바로 때려치면 안 됩니다. 저 또한 5년이라는 철저한 준비 기간을 거쳐 독립을 했으니까 운으로 지금까지 왔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죠. 할 가치가 없는 일은 할 필요가 없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 이 황금 같은 내 시간에 과연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셔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소개하는 이 내용은 책에는 없는 것인데요. 그래도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한국과 유럽의 선진국인 프랑스의 중산층 기준입니다. 확연히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한국은 모두 자산이나 재산에 대한 것들, 돈에 대한 것들인데 프랑스는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선진국이 된 프랑스에서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한국은 부채 없는 30평 아파트, 월 500만 원 이상의 급여, 2000cc급 이상의 중형차, 1억 원 이상의 예금 잔고, 연 1회 이상의 해외여행,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고요. 프랑스는 1개 이상의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는지, 1개 이상의 악기를 다룰 수 있는지, 색다른 요리를 즐기는지, 사회적 분노에 공감하는지, 약자를 돕는 봉사활동을 하는지, 다 시간과 관련된 것들이죠. 사실 여기 중산층, 한국의 중산층 기준도 사실 많은 분들이 나는 이에 해당하지도 않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중산층은 2000년도에 들어서 많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산층의 기준이 바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스타트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의 중산층과 프랑스에서의 중산층의 기준은 확연히 다르죠. 자, 그럼 여러분도 내가 머니머신이 있는지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요. 책의 내용을 제가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나는 한 사람의 부의 기준을 시간으로 판단한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부의 기준을 어떤 것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얘기하는 거고요. 생각해 봅시다. 시간이 없는 사람이 자기 관리가 될까요? 겉모습부터 다릅니다. 꾀재재하고 군살이 많고 이런 사람은 사실 절대 부자라고 진짜 부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 시간을 투자해서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살 수 있는가? 단순히 나의 시간만 아끼고 잘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을 투자해서 타인을 설득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 그 사람의 시간을 나를 위해 쓸 수 있도록 살 수 있는가?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더 많은 시간을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을 말합니다. 시스템에 대한 얘기겠죠. 세 번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수동소득이 있는가? 기요사키가 처음 주장한 내용인데요.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부의 추월 차선에서는 소극적 소득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머니머신을 이미 가지고 있으시거나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가질 가능성이 높은 분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화면은 책에 나오는 현금 흐름 4분면이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머니머신 시스템을 이해하는 핵심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왼쪽 위에 첫 번째 4분면이라고 칭할게요. 첫 번째 4분면은 employee라고 되어 있고 일자리가 있다 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봉급생활자에 해당하는데요. 봉급생활자 같은 경우에는 머니머신을 소유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머니머신을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머신의 부속품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4분면, 왼쪽 밑에 있는 4분면을 보겠습니다. S, self-employed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자리를 소유하고 있다. 자영업자 혹은 전문직 종사자에 해당하는데요. 이들 또한 머니머신을 소유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머니머신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직접 노동을 함으로써 돈을 법니다. 본인 스스로가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세 번째 4분면, 오른쪽 위에 있는 세 번째 4분면입니다. 비즈니스 오너라고 되어 있고요. 시스템을 소유하며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일한다. 사업가들은 창업 첫날부터 자신이 해야 할 일은 기업에서 손을 떼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창업 전부터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네 번째 4분면입니다. 인베스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한다. 성공한 투자가는 이러한 머니머신에 투자하기 때문에 돈과 시간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즈니스 오너와 인베스터, 오른쪽 두 개의 분면이 바로 머니머신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내가 만약 왼쪽에 있다면 오른쪽으로 넘어와야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입니까? 계속
머니머신의 부속품 혹은 머니머신 자체가 될 것인가요? 아니면 그 머신을 사실 것인가요? 책 소개를 시작으로 채널 오픈을 알렸는데요. 저는 제가 지금 가진 머니머신을 고도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 날 때마다 지금까지의 결과물들과 앞으로 그 과정들을 본 채널을 통해 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상식이나 제가 진행해 나가는 투자 그리고 사업들에 대한 노하우도 본 채널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